당사자가 나와 계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당대표와 당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 종교 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먼저 최고위원님, 이 정도 결정이 나올 거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전날 그 당무감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호선 위원장이 본인의 그 블로그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서 죽이겠다. 그 임자도 죽이겠다. 이런 성경 구절을 올려놨어요. 뭐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저에 대해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시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그 며칠 전에는 그 장해찬 씨가 국민의힘 그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그 다음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을 고름에 비유하면서 연말까지 짜내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장해찬 씨는 고성국 씨하고 그 유튜브에 나가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됐으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마음 다 놓게 됐다.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그리고 김민수 아주 강성이라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그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뭐 이런 등등의 모습을 보면 이른바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가 어떤 식의 방향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이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그쪽에서 저한테 보내온 이것으로 당신을 징계를 해야겠다라는 그 사유 자체가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에 대해서 손에다 왕자 쓰고 나오신 분이 뭐 기도와 그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그것은 대통령의 종교 활동에 대한 모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천지에 대해서도 그 사이비 종교인 신천지가 그렇게 당에 들어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이것은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성 얘기를 뭐 당성을 계속 강조하면 아니 도대체 당성이라는 게 뭐냐? 이건 북한 그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얘기고 북한 노동당에서 하는 얘기를 왜 우리 당이 하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당을 그 폄하한 거다.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듣고서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다 써 보냈는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그걸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에서 얘기를 했고 그 상대방은 이렇게 해명을 해왔는데 우리가 보기엔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그 뒷부분은 아예 없잖아요. 어저께 발표하는 거 보면 그냥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만 있어요. 그래서 당무감사 뭐 2년 동안의 중징계, 2년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겁니다. 저거는 이제 그 일단은 검사의 그 구형과 같은 거잖아요. 윤리위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윤리위가 결성되면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만약에 윤리위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저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고요. 뭐 가처분 신청을 당장 이렇게 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윤리위가 결성되기 전이라도 저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전혀 인정할 수 없거든요. 저분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계몽령 비상계엄이 정당한 거라고 얘기하는 분이니까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장뿐만 아니라 교수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헌정 질서를 부인하는 사람이 어떻게 헌법학 학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대응 이것들은 윤리위가 결성되기 전이라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왜 이 시점일까? 사실은 보면은 갈등이 좀 더 커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공격할 시기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그렇죠. 텐데 왜 이 시점에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당무위를 계속하는 걸까?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네, 타임테이블이 있는 것 같아요. 타임테이블이 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네. 정리를 하자. 내년은 가면 힘들어진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름을 짜든지 무슨 또 돌로 쳐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뭐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이고 임자도 죽이겠다라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뭐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는 정리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당무감사위원장이 누구를 돌로 그런 식의 암시를 하면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당무감사 대사가 아닙니까? 위원장 본인이 스스로를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민영 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비하 얼마나 끔찍한 얘기를 했습니까? 근데 그와 함께했던 감동란 씨 당원 가입 받아주면서 그런 건 당무감사가 안 됩니까? 주호영 의원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폭정을 저질렀다. 김건희 때문에 계엄을 했다. 이거에 대해서 왜 가만히 계십니까?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로 하는 거냐라고 했던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만만해 보이나 봐요. 그리고 친한 개고 만만해 보이니까 뭐 당신 뭐 징계한들 무슨 상관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들이받는 소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할 때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전부 다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리고 어제 당무감사위에서 뭐 최고위원님에 대한 징계도 있었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고 하는 당원 게시판 네. 얘기도 했는데 결론은 안 냈다 이랬어요. 근데 중간 그 결과 발표하면서 가족 실명까지 다 발표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친한계에 대한 뭐 공격이다, 친한계 밀어내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공동 대응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는 뭐 제 그 여러분들이 전화가 와서 이건 내가 혼자 싸울 테니까 괜히 무슨 그 계파 갈등처럼 보이는 건 옳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는 저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뭐 명예를 훼손했느냐, 품격을 떨어뜨렸느냐 하는 얘기가 전부 다 터무니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서 그 맞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무슨 계파 간의 싸움 이런 거가 되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려나가겠습니다. 제가 뭐 페북에는 그쪽에서 그 질문서 온 것과 제가 답한 내용까지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도대체 뭐 때문에 징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다 국민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무감사위원들이 다 비공개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무슨 논의를 거쳐서 저에 대해서 징계를 내렸는지 저는 몰라요. 아니 이거 재판은 공개적으로 공개 재판이 대한민국의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도 모르는 채 저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공개를 해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까 뭐 장동혁 대표의 로드맵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나 내년 1월부터는 노선 변경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한동훈과 친한계를 정리하거나 잘라내고 고름을 짜내고 돌로 쳐 죽이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중도층에 제가 이제 여러분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요. 예. 이 말을 한마디로 예. 상황을 정리하면 장동혁 대표는 로드맵이라고 얘기하지만 로드맵이라고 쓰고 로드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장 대표가 내년 1월에 노선 변경을 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이, 그렇게 어떻게 예. 사람이 180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갑자기 180도로 바꾸려면 지금까지 해온 저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다가 뜬금없이 반대로 가나요? 그럴 수는 없죠. 아니 그럴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로서 18명 그 계엄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찬성했다가 그 며칠 뒤에 다시 탄핵 반대를 하면서 그 지도부를 붕괴시켰고 그다음에 계몽령이 신에 계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180도 달라진 측면이 있으니까 또 달라질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신한동훈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 행위를 희화화하고 신천지를 사입이라고 부르는 등 종교차별적인 발언을 했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영혼을 판 것이라는 등 인격 모독을 해왔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내 절차를 우회한 선동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당을 희생물로 삼는 자기 정치의 전형적인 사례.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한 전 대표의 가족연루 의혹이 있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도 논의했지만 아직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친한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사자인 김 전 최고위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정치적 법률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한 전 대표는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전날 이 위원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적은 사람을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민주주의는 돌로 쳐 죽일 수 없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인사인 만큼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번 결정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장 대표의 견제 심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장 대표가 임명한 장예찬 신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한 전 대표를 고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오래된 고름 같은 문제들이 예. 연내에 좀 째고 나면 아, 새해가 되면은 뭐 새로운 아젠다, 그러니까 예. 대여 투쟁과 민생 두 축으로 예. 좀 당 외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당무감사위 감사 결과를 두고 당내 개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 대표는 오늘 이에 대해 따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